이희우 여사의 방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이번 방북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희우 여사가 내일 우리 저가항공기죠. 이스타항공의 저가항공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합니다. 김 교수님, 예. 3년 7개월 만이죠. 예. 이번 방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 국면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팽팽한 기싸움의 국면에서 지금 이호 여사가 평양을 가게 된다는 것은 네. 남북 관계의 모처럼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남이나 북이나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호 여사가 올라가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우리 측 남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이호 여사라는 굉장히 그 비중 있는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네. 또 이호 여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당사자였고 그다음에 또 산 증인이었고 6.15 공동선언의 3파 역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비중을 가진 분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남측에서 올라가서 처음으로 만나서 직접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문 당시에 만났을 때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가? 그때 조문 당시에는 네. 김정은이 상주였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만남, 스쳐가는 만남이었고 의례적인 인사를 했던 것이고요. 네. 지금 그 이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명실상부한 북한의 권력의 1인자로서 자리를 잡아서 모든 걸 자기 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막힌 남북 관계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호 여사라는 정치적 비중,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 면담이라고 하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잘만 하면 그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문 기자, 사실 이번엔 이희우 여사가 3박 4일 동안 방문하는 곳을 보니까요.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병원, 주로 이제 뭐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주로 방문할 예정인데 어떤 이런 곳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방금 전에 그 김근식 교수께서 이호 여사를 뭐 6.15 공동선언의 이제 산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바로 15년 전에 그 평양을 갔던 일정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네.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을 해서 백화원 초대해서 머물면서 당시 묘양산에 있는 향산 호텔을 갔습니다. 그리고 방문 이틀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2000년 6월 14일 둘째 날 그 평양산원을 직접 방문했던 현장입니다. 예. 아울러서 당시에는 이제 창광 유치원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애육원 또는 이제 아동병원 이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 복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은 이호 여사가 지난해 그 겨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조화를 보냈을 때 이 만남 또는 이 방문이 네. 시작이 됐었는데요. 당시부터 많은 준비를 했는데 계절적으로는 그 털 목도리 또는 여러 가지 의료품들을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물들을 직접 전달할 대상을 찾아서 결국은 애육원 또는 이제 아동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네. 거고요. 많은 의약품도 함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북 과정에서는 이스타항공, 저가항공을 이용하는데 물품이 너무 많아서 따로 육로를 통해서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요. 묘양산을 방문하는 것은 묘양산에 있는 매우 그 휴양시설,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네. 좋은 계절에 오셔가지고 좀 쉬었다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평양보다는 북한이 가장 그 자랑하는 명성지,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도 결국 묘양산에 머물다 사망을 했었고요. 예, 예. 북한 그 지도층이 가장 여름철 휴양지로 즐겨 찾는 곳이 바로 이제 묘양산인데요. 이 향산 호텔이 매우 그 북한을 방문한 우리 남측 관광객들한테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매우 인상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 네. 이 향산 호텔에 머물면서 여름을 좀 보내는 데는 아무래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고의 예우 차원에서 그런 잘못된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보면은 또 이번에 방북에 이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18명이 동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호 여사의 수행원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일정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2000년 6.15 같으면은 그 대규모 방북단일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이제 그 이호 여사 일정들이 다르게 진행이 됐지만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제 이호 여사의 개인적인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방북이고요. 수행하는 그 백낙청 교수나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이런 분들은 별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그렇기 것으로. 때문에 예. 이호 여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명항산을 갈 때 같이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북측과 이제 연락은 계속 유지를 할 예정이지만 이처럼 그 모든 그 방북의 목적이나 성격이 개인 방문이라는데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그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공식적 일정은 이제 이호 여사를 수행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만 김성재 전 장관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반관 반민의 기구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고요. 백낙청 교수님도 뭐 지금 6.15 남측위원회의 지금 명예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지금 8.15 남북 공동행사를 두고 6.15 남측위원회와 북측의 6.15위원회가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남북관계의 어떤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위치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아직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김성재 장관과 백낙천 대표 등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따로 만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김양건 부장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아태 위원장의 적어도 이종혁 아태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만나는 시간도 가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희망을 해보고 그 자리에서 좀 물밑에서 남북 간에 좀 막힌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원래는 지금 박지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취재진이 동행하기로 했었다고 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는 제보가 됐죠. 어떤 배경입니까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 박지원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같은 경우에는 6.15를 만드는데 실제로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고 박지원 의원 말고도 임동원 국정원장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분들도 역시 이호 여사 방북에 동행하지 않을까. 그만큼 남북 관계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분들이고 이분들의 방북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실제 이호 여사도 박 의원님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이런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면서는 박지원 의원 또는 이제 그 언론 취재진도 역시 동행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서 순수하게 이호 여사의 개인적 일정으로 현재까지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취재 방북단에 동행했던 전 장관들 예. 또 뭐 서울대 교수들의 접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호 여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이냐.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만남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김정일 위원장 3주기에 이호 여사가 보낸 조의 표명에 대해서 고맙다는 답례로 한번 오시라 공식 초청을 한 것이기 초청장을 때문에 보냈죠. 예. 적어도 북한의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모신 분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깜짝 면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측에서 이호 여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북한에서 일종의 조국 통일 3대 현장 중에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문건을 만들었을 때 같이 있었던 역사적인 증인이고 또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아니면 직접 초청했던 어떤 공식적인 입장에서나 아니면 남북 관계를 지금 풀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금년 6월 15일 날을 맞이해서 북측의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면서도 6.15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야기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도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호 여사는 면담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렇게. 형태인지는 아직은 정해져 있지 예, 않지만 만날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그러면 만나면 이호 여사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올까요? 예상을 해본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호 여사를 올라가시기 전에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거나 아니면 홍익표 장관이면 어제 동교동을 방문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정부와 또는 대통령의 적어도 진정성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전향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우리 정부는 개인적인 만남으로 손을 긋고 있고 정부의 공식 메시지는 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금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네. 우리 측의 어떤 전향적인 메시지를 가져가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때문에 훨씬 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가서도 할 수 있는 게 최근 얼마 전에도 그 북한에 억류된 목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북측에 억류된 우리 한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인도적 차원에서 방문한 거라면 인도적 차원에서 또 북측의 또 결단을 좀 얻어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호방하게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을 하나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남북관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돌파구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지금 조건 없이 대화하자 계속 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자꾸 이렇게 개인 일정으로 이렇게 한정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남북관계라는 것은 이 경색 국민이 지속될 때는 돌파하는 건 항상 이런 식으로 비공개 접촉을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이런 공식적인 만남을 돌파구로 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도 이른바 그 남북 정상회담, 육자회담 이전에 예.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 8.15 민족공동행사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공식 특사로서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관계를 풀고 북한이 육자회담에 다시 복귀하고 결국 9.19 공동성명을 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당국 간의 문제가 풀지 않으면 민간 차원의 만남이라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방식이 남북 관계는 굉장히 그동안 있었던 관례인데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또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민간 측의 어떤 돌파구가 오히려 당국 간의 꽉 막힌 분위기를 푸는 데는 굉장히 우회적인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일 될 수 수도 있습니다.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이호 여사를 예방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공식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입장에서. 네, 지금 그 모든 우리 남측 주민들이 만약에 북한을 방문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은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부 업무를 주관하는 수장으로서 홍영표 장관이 이호 여사를 만났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우리가 메시지를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일정이라고 대외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예. 김건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러한 그 개인적인 또는 민간적인 그 상황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풀어온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도 예. 북측에서 조문단이 왔고 결국은 이 방문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물꼬를 트여서 결국은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만남까지 진행을 하다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지만 이처럼 그 개인적인 만남 또는 민간적인 차원에서 교류 협력들이 나중에 정치적인 또는 이제 당국 간의 교류 협력 화합으로 또 이어지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또는 이게 추진이 되는 것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호 여사 방북이 순수하게 민간 차원의 개인적 차원의 이제 방문이나 보기에는 아직은 좀 많은 기대를 아직은 거둬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형식 자체는 개인 방문이지만 그것이 어떤 당국 간 대화의 물꼬가 될 수 있다. 이런 예. 두 분들의 말씀이신데 이런 가운데 이호 여사가 어제 이제 가서 6.15 공동선언 조항을 남북 모두에게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어떤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게 아마 이제 이호 여사 개인의 역사적인 소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현장에 있었고 또 6.15 공동선언의 실제적인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네. 남북 관계에 있어서 6.15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촉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촉구의 내용에는 남북 관계 이렇게 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 6.15 공동선언에 따라서 북측이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정상회담을 북측에서 내려와서 남쪽에 와서 하기로 했던 게 또 남아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북측에 촉구하는 것도 남북관계 돌파에 좀 의미가 있고 예. 또 우리가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동계동을 방문했을 때 하셨던 네네. 말씀인데 남북 모두에게 촉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박근혜 정부에게도 6.15 공동선언 정신을 좀 계승하라는 이야기를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측이 남측에 대해서 계속 기싸움을 벌이면서 진정성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6.15 공동선언에 대한 확실한 개설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정권 교체를 하면서 6.15 공동선언이나 14 정상선을 네. 부정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중단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호 여사는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남북관계를 좀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우회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관영 우리가 이제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또 사실은 장북 정상회담이 가진 이후에도 또 좋아졌지만 또 경색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탑다운 방식으로 가장 높은 정책 결정을 내리는 최고 지도자 간의 만남에서 상당히 중요한 물꼬를 터주고 네. 그 정상 간의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각급 장관급 회담, 총리 회담, 아니 부총리급 회담, 각종 실무 회담들을 열어가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에서는 뭐 어떻든 간에 그 여건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정상회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진전시키고 해결시키는 방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의 차이를 보면 1차 정상회담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관계를 좀 진전시킬 수 있는 탄력이 있었고 예. 가능성이 있었고 추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임기 말에 거의 2달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합의를 했지만 결국은 정권 개최로 인해서 정권이 재창출되지 못하고 교체됨으로 인해서 많은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는 또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탑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 능력 또 문제 해결의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또 할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빠른 임기 내에 임기 중반이라도 서둘러서 하시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예. 풀어가는 데도 큰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중국 관영 매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음 달 중국 말 그대로 이제 이 항일 70주년 기념 행사에 즈음해서 초청할 수 있다,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보도를 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네, 없습니다만은 네. 일단 9월 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작년 말과 금년 초부터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중국도 어떻게든 북중 관계는 정상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갖고 있고요. 근데 북한 측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은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북한과 중국 양국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를 풀자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접점을 못 찾고 있어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한 달 남짓 동안 북중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만약에 그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예컨대 핵실험 문제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개혁 개방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싸움에서 북중이 서로 합의할 만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여전히 9월 초에 방문은 쉽지 않을 거라고 것이다. 봅니다. 예. 사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 승전 기념일 때도 거의 간다, 뭐 가는 것으로 다 알려졌다가 막판에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러시아 방문이 취소가 됐다면은 바로 이제 중국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제 러시아 방문 일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어느 나라를 가장 먼저 스스로가 이제 방문을 네. 하냐, 국빈 방문을 하냐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 또는 그 나라와 동맹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큰 포인트를 두고 있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동북 삼성을 2차례나 방북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승절을 맞아서 중국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양측 간에는 어느 정도 기미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큰 국가 차원에서 행사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또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 않으면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예. 이 가능성을 얼마만큼 이 현실로 만드느냐는 결국 두 나라 정상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대중 관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어떤 부분들을 가장 먼저 선결 과제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건 핵 문제라고 볼 수가 핵 있습니다. 문제요.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출범한 직후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3차 핵실험을 해버리는 바람에 북중 간에는 이제 굉장히 핵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성택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중 네. 인사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역할을 하는 교량 역할을 했었는데 이 장성택 일파가 숙청되면서 사실은 북중 간의 협력 사업도 많이 중단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성택 위원장이 직접 가서 만들었던 이 위화도하고 이 황금평 사업도 착공식만 한 뒤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북중 관계에 상당한 지금 냉각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핵실험에 대한 또 적어도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대한 북중 간의 의견의 어떤 합의점, 그다음에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타결 이런 정도는 최소한 전제가 되어야 김정은도 북경을 할 수 있고 시진핑 주석도 북경에서 편안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우리 한반도 더 나아선 동북아 평화의 어떤 평화의 물꼬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